안녕하세요. 채고 싶은 남자입니다. 오늘은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톤 체호프는 러시아 황금문학계의 마무리를 장식한 작가입니다. 푸시킨, 고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문학을 빛낸 시기의 끝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안톤 체호프는 희곡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희곡은 셰익스피어 희곡 다음으로 많이 공연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셰익스피어에 비하면 겨우 4편의 장막급만 남겼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갈매기는 바로 이 체호프의 대표작입니다. 그 줄거리는 젊은 작가의 사랑과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젊은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소재로 삼은 명작으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있지만 체호프의 갈매기도 그에 못지않은 명작입니다. 다만 갈매기는 이 소재에 2가지 소재를 더합니다. 바로 연인의 연정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인 어머니로부터의 모성애, 그리고 연극계로부터의 인정입니다. 주요 인물은 4명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자 희곡작가 트레플요프, 그 어머니인 아르카지나, 아르카지나의 애인이자 소설가인 트리고린, 그 트리고린을 짝사랑하는 니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나를 트레플요프가 짝사랑합니다. 일종의 사각관계인 셈이지요. 희곡은 극 중 극, 희곡 속의 희곡을 공연하면서 시작됩니다. 트레플요프는 니나를 주연으로 자신이 창작한 희곡을 공연합니다. 트레플요프는 새로운 실험적 연극을 시험하는 매우 도전적인 작가입니다. 그런데 기묘한 점은 바로 그 실험성이 어머니로부터의 모성애를 기대하는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형식이 필요해요. 만일 새로운 형식이 없다면 숫제, 아무것도 없는 편이 낫습니다. 시계를 본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무척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무의미한 생을 살면서 그 소설가와 항상 돌아다니고 신문에서는 언제나 어머니의 이름을 들먹거리곤 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지쳐버렸어요. 어머니 아르카지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아르카지나 곁을 뻔한 작품만 쓰지만 명망 있는 소설가 트리고린이 차지하고 있다는 열등감과 경쟁의식, 바로 이러한 감정이 트레플요프로 하여금 새로운 형식에 도전하는 창작욕을 품게 합니다. 비극적 사랑의 주인공은 언제나 일종의 열등감을 품고 있지요. 바로 그 점이 이 주인공을 우리가 동정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르카지나는 아들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뿐입니다. 화가 난 트레플요프는 공연을 중단하지만 정작 니나는 트리고린이 이 공연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트리고린은 그분이 있는 곳에서 연기하는 게 두렵고 부끄러워요. 유명 작가잖아요. 젊은 분인가요? 트레플요프가 네 라고 대답하자 그분 작품은 정말 대단해요. 니나에게는 트리고린을 향한 일방적 동경만이 가득합니다. 짝사랑은 실상 트레플요프만의 것이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트레플요프의 짝사랑과 니나의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먼저 이루어지지 못하는 쪽은 트레플요프입니다. 커다란 테라스가 딸린 집에서 트레플요프는 사냥총과 죽은 갈매기를 들고 옵니다. 사랑하는 니나 앞에 말이지요. 오늘 비겁하게 이 갈매기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당신 발치에 놓겠습니다. 조만간 나는 이런 식으로 자살할 겁니다. 그건 내 연극이 어리석게 실패한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자들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아요. 나는 모두 마지막 한 조각까지 태웠습니다. 그러나 니나는 트레플요프의 너무나 격정적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레플요프가 자신의 감정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그 상징을 이해하기에는 자신은 단순하다는 말까지 남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에 복잡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지요. 즉, 자신은 단순하다는 말은 사실 트레플요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니나가 사랑하는 사람은 트레플요프가 아니라 트리고린입니다. 정확하게는 트리고린의 인기, 명망, 유명한 스타 작가로서의 삶을 사모합니다. 100만 명 가운데 오로지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산뜻하며 의미로 가득한 인생, 그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트리고린은 유명 작가로서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트리고린도 작가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매기에서는 그 고민을 언급하되 심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즉, 트리고린은 트레플요프의 라이벌, 안티테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위선적인 인물로만 그려질 뿐입니다. 갈수록 트레플요프와 트리고린의 사이는 나빠지며 트레플요프는 자살까지 기도합니다. 트레플요프가 왜 그토록 트리고린을 미워하는지는 트레플요프의 어머니 아르카지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트리고린이 어머니 아르카지나의 애인으로서 어머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레플요프는 어머니 앞에서 서슴없이 트리고린을 비난합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엄마를 그렇게 부드럽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는 엄마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어째서 엄만 그 사람을 더 원하시는 거죠? 고상한 분이라고요? 니나를 성숙시켜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려 애쓰고 있다니까요. 트레플요프만이 트리고린이란 인간의 실체를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르카지나는 계속 트리고린이 고상한 문인이라고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트리고린은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어머니 아르카지나에게 트리고린은 니나를 사랑한다며 헤어지자고 하고, 아르카지나는 니나를 시골 계집애에 불과하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트리고린과 니나는 사랑을 다짐하고 그렇게 2년이 흐릅니다. 2년이 흐른 뒤 트레플요프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필명으로 책을 내는 소설가가 되어 있습니다. 트레플요프의 인기는 트리고린조차도 인정할 정도이지만 성공한 트레플요프 곁에는 니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니나는 트리고린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니나는 트리고린의 아이를 낳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실증난 트리고린은 니나 곁을 떠났고 트레플요프의 어머니 아르카지나 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현실에 지친 트레플요프는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종이 위에서 철학자가 되는 건 정말 쉬운데 실제로 철학자가 되는 건 너무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형식에 대해 그토록 많은 말을 해놓고는 스스로가 점점 판에 박힌 형식에 빠져드는 진부한 작가에 불과해진 트레플요프. 그래도 그에게는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할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니나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니나는 트리고린을 잊고 트레플요프에게로 되돌아올까요? 니나가 말합니다. 당신이 갈매기를 총으로 쏜 거 기억해요? 우연히 한 사내가 와서 보고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를 위한 줄거리죠. 이게 아닌데 트리고린을 보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일을 사랑해요. 필사적으로 사랑합니다. 트레플요프가 갈매기를 사냥하고 자신의 감정을 분출했듯이 트리고린이 자신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다루었지만 여전히 트리고린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니나. 이제 트레플요프에게는 니나와 함께 새로운 연극을 만들던 창작욕과 예술론도
트리고린에 의해서 망쳐지기 전 니나의 모습도 무엇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트레플요프는 자살하지만 그 자살조차도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트리고린이 자신이 의뢰한 박제 갈매기를 기억하지 못하듯이 그저 무심하게 자살은 지나가기만 합니다. 이 희곡 전반에 흐르는 정서는 서로를 향한 동경과 이해하지 못함, 그리고 어떠한 미화 없는 짝사랑의 참혹함입니다. 트레플요프는 니나를, 니나는 트리고린을 짝사랑합니다. 하지만 짝사랑의 대상은 짝사랑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니나는 트레플요프를 격정적인 사람으로 꺼려할 뿐이며 트리고린은 니나를 젊다는 이유로 성적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트레플요프와 니나도 짝사랑의 대상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결국 니나는 명성만 탐하는 속물이며 트리고린은 낭만적인 척만 하는 세교가일 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짝사랑은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짝사랑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니나는 성공한 작가 트리고린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과 창작 과정 자체는 고상하고 행복한 순간을 줄 것 같은데요. 정작 그 영감과 창작 과정의 끝은 고상하기는커녕 위선으로 가득하며 행복한 순간이기는커녕 비참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낭만이란 낭만의 아름다움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현실과 맺는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이 갈매기는 예술의 위선과 간극을 들추어내면서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사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선과 간극은 체호프의 또 다른 작품 바냐 외삼촌에서 극대화됩니다. 갈매기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책처럼 낡고 부족한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더 읽고 싶다고 느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